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류 하나, 인터넷 해지 하나에 수주가 걸리는 현실.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관공서 그리고 멈춰버린 행정 시스템 세계가 디지털로 재편되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멈췄고 산업은 뒤처졌으며 사회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시간을 다루지 못하는 일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완전히 새롭게 다루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변화를 촉구하는 외침을 전하려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신속 정확함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NHK 공영방송 기자 하야카와 미츠루입니다. 요즘 동일한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린가? 은행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관공서 민원 처리에 일주일 넘게 걸린다는 안내를, 인터넷 해지 하나에 20일 이상 소요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시간이 멈춘 세계에 갇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오죠.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은 행정처리 대부분을 아직도 종이 서류로 진행하고 있어요. 기록은 종이로 남기고 문서는 복사하고 전달은 우편으로 합니다. 주소 변경 하나에 왜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걸까요? 작은 주소 변경을 위해 수십 장의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이동하고 대기하고 심사받고 또 기다립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채 수백만 건의 업무가 매일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90년대의 유물이 여전히 관공서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얼마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를 상징하는 장면이죠. 지난주 도쿄 시부야의 한 구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컴퓨터 옆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뒤적이며 저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시스템에도 있지만 원본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받은 안내는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해주세요였습니다. 단순한 재발급에 왜 일주일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이런 느림이 이제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사회복지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SNS를 통해 우연히 접한 한 짧은 영상. 한국의 관공서에서 스마트폰 몇 번 클릭으로 행정 처리가 끝나는 장면이었어요. 해외 네티즌들은 놀랐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걸까? 우리가 찾던 답이 저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바꾼 그 나라를 직접 보자. 그리고 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일본의 현실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시청.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했더니 처리까지 7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지만 답답했죠. 플로피 디스크라고요? 정말 그런 걸 아직도 쓰나요? 은행 계좌 해지 절차를 문의하자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해지 역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했고 70분 이상의 전화 대기 후 해지 수수료와 해지 대기 기간 20일이 추가로 안내되었어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에 집착한 결과 시간도, 자원도, 사람도 함께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림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섰어요. 일본 경제는 3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고 해외로 떠나고 있죠. 대외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사카의 한 중소기업 사장 나카무라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계약서 처리와 통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결국 다른 나라 업체를 선택해요. 우리가 품질로는 이길 수 있어도 시간으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특유의 꼼꼼함과 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꼼꼼함이 아닌 관성, 안정이 아닌 정체입니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걸까? 도쿄의 한 카페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매일 반복되는 종이 서류에 시달리고 있었죠. 국민을 위한 걸까요? 그들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아무도 위하지 않는 그저 과거의 유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시스템은 그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바뀌어야 해.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공기를 통해 다름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에 걸린 시간은 단 5분.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과하는 현지인들은 그저 스마트폰을 기계에 스캔하고 통과했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처리되었죠. 공항철도는 도착하자마자 플랫폼에 들어왔고 택시 호출은 스마트폰 앱으로 1분 만에 완료되었어요. 거리에는 분주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질서와 체계가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을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결제는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음료 준비 알림은 앱으로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죠. 일본에서라면 이 주문과 결제가 2배는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카페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 박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시간에 예민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곧 경쟁력이니까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 씨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시간 효율성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셀프 스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계산을 마쳤어요. 마트 직원은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스스로 원해서 사용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24시간 무엇이든 가능해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쇼핑도 온라인으로, 심지어 관공서 업무도 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무질서한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려는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한 비결 중 하나일까? 더 깊은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같으면 서류 작성, 도장 확인, 긴 대기 시간이 기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구청을 찾을 필요조차 없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인 김 씨는 정부24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앱 하나면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가능해요. 주소 변경도 각종 증명서 발급도 세금 납부도 됩니다. 김 씨는 실제로 시연해 보였습니다. 앱을 열고 본인 인증을 하고 주소 변경 메뉴를 선택했어요. 새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자 바로 주소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걸린 시간 3분. 이게 전부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이제 모든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주소 변경 정보가 전달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에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할 일이 단 3분 만에 끝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해지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한 통신사 앱을 통해 계정에 로그인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서비스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가지 확인 절차 후 해지가 즉시 완료되었어요. 수수료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여러 날 기다려야 하는데요. 김 씨는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걸 상상도 못해요.
소비자의 시간을 그렇게 빼앗는 건 비즈니스 매너가 아니죠.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해지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했어요. 서류는 디지털 서명으로 대체되었고 인증은 생체 정보나 간단한 코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은행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종이 서류와 도장을 고집했어요. 하지만 디지털 전환 후 업무 효율성이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원들도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처방,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종이 차트는 사라졌고 의사는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디지털화 덕분에 의료 오류가 40% 감소했고 환자 대기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체험을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단순한 조급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을 위한 집단적 선택이죠. 이 박사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빨리빨리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와 과학에 기반한 효율성이었어요. 다음 날 서울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개발자 정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내가 빨리 움직여야 남의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정 씨의 회사에서는 모든 회의에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회의실마다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사전에 자료를 공유했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를 고민해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의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빠른 것은 결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는 거죠. 40대 회사원 박 씨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윤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의 시간을 뺏는 것이 큰 신뢰로 여겨져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는 느긋함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꼼꼼하게가 우리의 모토였죠. 하지만 때로 그 느긋함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시간을 모두를 위한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집단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저녁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만찬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곧 기회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한 사회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선택을 통해 빠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 관리의 철학을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생산 라인은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로봇과 AI가 정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10년 전에는 한 제품을 완성하는 데 평균 60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25일로 단축되었죠. 그러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속도가 단순히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시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혁신의 대상으로 봅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죠. 다음으로 방문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자동차 개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새 모델 개발에는 5년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이곳에서는 가상 시뮬레이션과 AI 설계를 통해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불가능을 오늘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엔지니어 박 씨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미디어 제작사도 방문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편집 시스템을 살펴본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16부작 드라마를 약 3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동시 제작 시스템을 활용해요. 촬영과 편집, CG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죠. 일본의 드라마 제작과 비교하면 거의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제작 총괄 이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 한국의 대응도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한 달 만에 전국 단위의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고 디지털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했습니다. 백신 접종 역시 예약부터 접종, 완료 확인까지 모두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세계 최상위권 접종률을 기록했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문을 마치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재구성하고 압축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죠. 저희 NHK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시간의 경제학 한국에서 배우는 일본의 미래였죠. 방송 직후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SNS에는 이런 탄식이 넘쳐났습니다. 방송 당일 밤 일본의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처럼 바꾸자, 해시태그 플로피디스크 이제 그만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점령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분노와 좌절감을 표현했죠.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일을.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방송 후 일주일 만에 경제계에서는 디지털 전환 촉구 성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디지털 혁신 없이는 일본의 미래도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보고 배우며 행하면 된다라는 내용도요. 도쿄상공회의소 회장 야마구치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을 따라하면 됩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디지털 일본 구현을 위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관공서 디지털화 법안, 전자서명 확대법, 디지털 교육 강화법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디지털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서는 디지털 일본을 위한 시민 포럼이 자발적으로 열렸고 수만 명이 참여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였습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아날로그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되었죠. 일본 언론들도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시간을 잃은 일본.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어요. 방송 한 달 후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일본의 행정 시스템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단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일본 사회 전체를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충격적일수록 변화의 동력은 더 커진다는 것을.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죠.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한국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압축하고 미래를 설계했어요. 그들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 이 절차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전통과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시대에 뒤처진 시스템을 고수했죠. 우리는 변화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안주했고 그 결과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조용히 도태될 것입니다. 2023년 일본의 GDP 순위는 4위로 내려앉았고 2024년에는 5위로 밀려날 전망이죠. 우리의 기술력,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지 않는다면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지 기술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스마트 시티 조성.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관성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망을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박 교수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 자에게 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오늘 모든 일본 국민 앞에 고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저하는 나라와 변화를 선택한 나라의 차이는 생존과 몰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멈춰선 채 과거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이미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설계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나아갈 수 있기에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